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1월 11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제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 조치죠. 게다가 형평성을 잃은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반하장이죠. 지금 중국인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각국의 방역 강화 조치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전 세계 19개 국가가 비슷한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 입국 전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죠. 그리고 입국 후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이런 내용의 방역 강화 조치가 여러 나라 국가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나라들 중에 콕 집어서 지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이렇게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차별적인 조치죠. 그렇기 때문에 보복 조치라는 겁니다. 게다가 적반하장인 것은 이 코로나 사태, 전 세계를 뒤흔든 이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이죠. 이런 중국이 지난 2020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중국은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중국 입국을 막아버렸습니다. 중국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 단기 여행 비자는 오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으로의 입국을 막았을 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그때까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중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가피하게 이런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의 이런 보복 조치를 하고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입국 전에 음성 확인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입국 후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를 했는데 1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단기 비자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1월 말까지 이런 조치를 추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월 말에 설날, 즉 중국 춘절이 있죠. 춘절을 맞아서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 안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 방문하기 위해서 대구 입국할 것이다. 이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1월 말까지 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인데 마치 이게 상호주의적 조치라도 되는 것처럼 중국에서 전격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어제 주한 중국 대사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0일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해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소하면 우리도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마치 외교 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호주의적인 조치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완전히 엉터리죠. 이게 어떻게 상호주의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관광비자 오픈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먼저 잘못한 것이죠. 아니 최근 들어서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게다가 통계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발표하는 모든 통계는 믿을 수가 없죠. 아니 우리나라는 중국과 바로 인접한 국가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최근까지도 중국발 입국자 지금 양성률이 한때 30%까지 갔다가 겨우 지금 떨어진 수준인데 아니 당연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막을 수 없는 이런 조치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중국인에 대한 차별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중국이 과학을 얘기합니까? 아니, 중국이 과학과 사실에 기초한 이런 결정, 아니, 이러한 발표를 하고 있나요? 아니, 그야말로, 아니, 사실과 과학은 문명국가의 기본이죠. 사실과 과학을 외면하는 순간, 이건 문명이 아니라 야만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정말 코로나 대응 조치는 그야말로 야만이죠. 아니, 지금까지 아주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다가 아주 작년 9월부터 뭐 윗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통계도 내놓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WHO조차 중국이 정확한 통계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뭐 절대 안 하죠. 아니, 이런 중국이 어디다가 과학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합니까? 과학적인 방역? 정말 적반하장이죠. 자, 그래서 이런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모든 외신들도 이건 명백한 뭐 보복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AP통신은 명백한 보복이다라고 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이 첫 코로나 보복으로 한국과 일본에 반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CNBC는 중국은 중국발 여행객 제한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특정 국가들에게 더 화가 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특정 국가, 한국과 일본인데, 아니, 일본은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설날을 맞아서 1월 말까지 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지만 일본은 뭐 그런 입국 제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역 강화 조치,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이런 방역 조치만 취했을 뿐인데 아니 일본까지 느닷없이 비자 발급 중단당하는 이런 지금 수모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코로나와는 무관한 최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국, 뭐 날마다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건 뭐 북한과 참 비슷한 깡패 국가나 다름없죠. 자, 그래서 최근 이런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런 반감, 반중 정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반중 정서가 가장 심한 나라가 1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자, 지난 12월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국제연구진이 유럽 발전기금 지원을 받아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 전 세계 56개국 주민 8만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작년 4월부터 6월 23일까지 남녀 1,36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조사 결과 그 한국인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자, 이렇게 답한 비율이 81%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 국민 중 10명 중에 8명은 중국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이것은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위, 3위와도 굉장히 격차가 큰데, 자, 우리나라 81%였죠. 2위 스위스가 72%, 3위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69%. 자, 그래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한국, 스위스, 일본 순으로 중국을 싫어하더라. 그런데 한국이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기록한 것이죠. 자, 재미난 것은 2015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 반중 정서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2015년에 한국인의 어떤 중국에 대한 부정적 비율은 37%에 그쳤는데 이게 무려 81%까지 높아졌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중 정서가 심화된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 굉장히 큰 것 같고 이 디플로맷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 중국인에 대해서도 77%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 자, 한국인들 뭘 답했느냐? 역사 왜곡, 더러움, 가짜, 오염.
자,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자, 이렇게 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중국에서 뭐 퍼지는 코로나 사태는 그래도 정점을 찍고 지금은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래도 네, 지금 어떤 변이가,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에서도 델타 변이가 나왔던 것처럼 중국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새로운 변이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방역 강화 조치는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과학과 사실을 앞세워서 남의 나라를 비판한다. 정말 내 속아 웃을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